아동 학대 사례가요 4년간 77%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따르면 2014년에 아동 학대가 1027건이라고 합니다. 10,000건이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아동 학대 종류에도요 신체,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인데 두 가지 유형의 중복학대가 절반쯤 됩니다. 그러니까 아동 학대를 하는 사람은요 온갖 행태의 학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가해자가 82%가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애들 괴롭히는 건 거의 대부분이 부모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대리 양육자, 친인척, 어린이집 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인데요. 별것도 아닌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동학대의 범주에 있어서 부모의 친권을 중요시하고 마치 애들을 부모의 소유물처럼 이렇게 취급하고 부모가 애들을 학대하는 부분을 신고를 해도 대수롭지 않게 처벌을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제 이 아동학대에 대한 법을 새로 만들어서 부모라도 애들을 눈에 띄도록 학대했을 경우에는 바로 실형을 시켜버리고 친권을 중지시키면서 사회시설에 안 그러면 입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난 애는요 우리 공포영화나 스릴러 영화에서 많이 나오지만은 나중에 자기가 커서요 또다시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한참 이렇게 성숙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부모한테 괴롭힘을 당하면요 그 애가 나중에 부모가 되더라도요 자식을 돌볼 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방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한번 보십시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사는요 가난한 집에 애먹이는 애 돈도 안 되고 귀찮습니다. 자, 경찰요 일도 많은데 귀찮은 일거리입니다. 동사무소요 굳이 그거 우리 일도 아닌데 왜 나서 서로 안 합니다. 교사는 결석을 일주일 해도요 그냥 정지시켜 놓고 장기 출석 아동이라고 교육청이나 통보도 안 합니다. 교장은 내 알 바도 아닙니다. 담임이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찰에서 설사 교사가 신고했대도 경찰도 한번 찾아보다가 부모 한번 보다가 별일 없다 하면 그냥 끝입니다. 이번에도 한번 보세요. 부모를 집으로 찾아가겠다니까 부모가 학교로 오라고 학교에서 봤다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입니다. 그럼 부모가 실종신고 내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동사무소요? 추적해서 이런 게 친절하게 학대받는 아동을 규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사명의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요 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1차적인 책임은 학교의 담임선생, 2차적으로는 교장, 3차적으로는 교육청, 4차적으로는 동사무소, 5차적으로는 경찰에서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담당자들이 전부 차례대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그래서 진급이나 한마디로 징계를 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또 악의적으로 안 했을 때는 사법 처리를 하는 쪽으로 법을 만들어야 그 법 처벌 매뉴얼을 먼저 만드는 것이 아동학대를 근절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종을 돌이킬 수 없는 말기 환자에게 최소한의 영양, 산소 공급을 제외한 치료를 중단하는 웰다잉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일종의 이제 안락사의 전초 단계에 관한 법이죠. 그래서 잘 죽는 법에 대한 법적 절차를 3일 마무리하고 오늘 2018년 2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달에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그 다음에 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이제 공시를 하면서 머지않아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보건복지부가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말기 환자나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가 아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률 내용을 보면 연명의료 중단 대상은 말기 환자나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가 아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겁니다.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의 판단이 중요하다는데요. 임종 과정이라는 것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했음에도 회복되지 않았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이다라는 겁니다. 자, 중단할 수 있는 연명치료는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세,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같이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가 대상이다라는데요.
자, 뭐 이 쭉 세부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런 부분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인지 아닌지를 정말 엄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요. 그야말로 부모가 좀 아파서 장기간 의식이 없는 내사 상태에 빠져 있으면 무조건 그냥 임종 단계에 있다고 해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판을 치기 시작할까봐 또 의사들은 그런 부분에 협조를 해주는 형태로 가게 되고요. 결국 아무런 근한이 없는 혹시라도 회복 가능한 이런 내사 상태의 환자나 장기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들이 임종 단계에 있다라고 위장되어서 죽어가는 이런 일들이 보편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의료보험을 축내는 대상자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족들이 전부 우리 안 하겠다고 해서 빨리빨리 웰다잉이라는 명분하에 죽게 만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웰다잉이란 말도 저는 모순이라고 봅니다. 뭘 잘 죽습니까? 죽는 건 죽는 거지요. 그래서 개똥밭에 구르더라도 이승이 천당보다 낫다 소리도 있는데요. 웰다잉이란 말이 저는 위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이 법에 따를 수 있는 엄격한 아마 부대 조항들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이 법 밑에 이 명령이나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명령 등으로 이렇게 보완을 해야지 이런 법들이 앞으로 그냥 부양하기 싫은 부모들이나 가족들을 그냥 막 죽이는 법으로 대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요즘 꽃이 안 팔린답니다. 졸업식, 입학식 시즌이 돼가는데요. 꽃을 사가는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졸업 시즌 특수가 없어져 버렸고 이 꽃을 공판하는 화훼 공판장 경매에 올려진 꽃 물량도 이 졸업 시즌이라고 더 늘지도 않고 그대로 난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꽃이 생화가 사라져 버렸냐? 어떤 학교의 고등학교 졸업식장에 입구에는 생화보다 가격이 훨씬 더 싸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조화가 90%고 대부분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은요 생화보다 사탕이나 초콜릿으로 예쁘게 꾸민 조화를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생화는 그냥 구색이 되어버렸고 최근에는 친환경 비누에다 향기 나는 조화가 더 인기가 있고 졸업식 선물도 꽃보다는 용돈, 노트북, 스마트폰 이런 게 더 인기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꽃을 생산하는 화훼 농가도 굉장히 어렵게 돼가는 겁니다. 엔저 때문에 수출도 지금 끊어져 가고 있고 이 겨울에 난방을 하기 위해서 꽃은 따뜻해야 피지 않습니까? 유류를 갖다가 이렇게 맨수에 경유를 공급해서 해왔는데 이제 이게 난방용 맨수에 경유 공급도 이제 지난해 7월부터 중단되면서 생산 비용도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중국산 꽃도 막 수입이 되어 와서 이 화훼 농가는 이래저래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미 한 단 값이 도매시장에서 9,000원에서 10,000원이면 중국 꽃은 3,000원, 4,000원 수준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상인들이 꽃 수입에 나서고 있다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요즘 초상남을 보내는 이 조화도 이제 55,000원, 5만원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꽃의 생활 시대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